열심히 읽었는데 리뷰를 안 하거나 못하는 책들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있겠네요. 리뷰를 안 한 책들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많겠지? 예정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거는 그럼 그냥 본인이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를 하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그 기준이 뭐였냐면 제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얘기하고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하고 쉬운 거를 조금 더 깊이를 더해서 얘기해봤자 제가 바꿀 수 없는 아니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3단계 이론이라고 다른 책에서 쓴 적이 있는데 1단계는 그 사람들의 기본 사상이나 문화고 2단계는 마인드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마인드고 3단계가 행동인데 1, 2단계를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3단계를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문화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익숙하고 어떤 마인드를 좀 더 편애하는지 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 그 퍼센트가 이제 1에서 10점이면 5점 이상이었을 때 친숙한 정도가 10점이 아주 친숙하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럼 이런 마인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 사람들은 벌써 썸네일이랑 제목만 봐도 클릭을 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를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단지 책 한 권 읽고 리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뒷작업들이 있고 탄생한 리뷰 채널의 리뷰가 다행히 구독자는 좋고 반응도 좋지만 하나든 둘이든 이해를 못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이해는 했는데 가치관 자체가 달라서 제대로 이해는 했는데 저거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조금 그래도 위축이 되거나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댓글이 됐던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제스처나 표정이 됐던 간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그 준비나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욕하거나 제 컨텐츠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한 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기분이 좋진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인간끼리의 기본 예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형, 알았어. 형이 뭔가 열정 있고 좋은 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 대화에 끼고 싶어. 나도 이해하고 싶어. 이렇게 들리니까 사실 미안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의 역할은 뭔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컨텐츠는 어떤 결로 다시 맞춰야 되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채널을 초반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저의 북리뷰랑 또 그 책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한두 마디씩 얻는 저의 오피니언을 감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하는 알고 있어요. 부분.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알다 보니까 그렇지 나는 어쨌든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럼 대중에게 더 쉽게 다가가야 되는 게 맞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했네.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연예인들 딴따라라고 욕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영화 배우들 뭐 몸값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 돈 쉽게 버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안에 들어가고 캐릭터에 몰입되고 그런 거잖아요. 좀 말이 자꾸 모호한데 아무튼 아니 모호하지 않아요. 다 네. 좋아요. 모호하면 모호해서 좋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최근 컨텐츠는 영상 위주고 제가 말하는 부분은 영상을 소개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 같은 역할밖에 안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서 본인이 초반에 방향을 조금 잃은 얘기를 제가 이제 제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EDL을 모시기 전에 제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 이렇게 쭉 몇 가지를 세워봤던 것 중에 제가 가장 비중 있게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 이런 사람이겠지 라고 했던 그 부분이 되게 매칭돼서 저는 기뻐요. 뭐냐면 지금 약간 누군가의 악플 그러니까 일일이 잘못하지 않은 거를 비이성적으로 욕하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욕하는 거는 사실은 조언일 수 있지만 조언과 좀 다른 그런 것조차도 이 친구는
자기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쓰는구나. 그러니까 아닌 건 걸러내는 게 아니라 걸러내는 것 하나 없이. 그러니까 뭐는 좋으니까 이거는 나에게 양식이고 이거는 쓰레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 하나 없이 알차게 다 나의 양분으로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친구구나라는 좀 그런 훌륭한 면이 저는 보였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좀 왜 안 해주지? 나 정말 궁금하게 이건데 하는 그 질문을 제가 할게요. 이리엘은 영어를 참 잘해. 그건 알고 있죠, 우리가. 한국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first language가 English일까, Korean일까 이 생각들이 아마 많이들 하고 그 질문을 하실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은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영어가 또 더 편하다는 얘기 아까 살짝 하셨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만 그렇죠. 네. 어떤 분야라는 네. 건 본인의 책을 전문- 보거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제가 말을 끊었나요? 아니에요. 네. 예. 일단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수식어가 붙을 수 있고 여러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사람들의 추측이 됐든 뭐가 됐던 간에 사람들이랑 저랑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았어. 어쨌든 박수가 이렇게 고장난명이 되려면 저랑 만나주려면 저는 제가 만든 컨텐츠와 제가 하는 일의 영역에서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하고 물론 팩트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만들어 나가는 어떤 컨텐츠 그 일의 영역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공부를 혹시 외국에서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며느리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 네. 제가 또 초면이고 그 낯을 가리기 때문에 또 친해지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얼른 더 친해져야겠다. 어떻게 하면 친해져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데 네. 원래 제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가 책을 보고 페이퍼를 쓰는 그런 예. 일들을 익숙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외에서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해외에 있는 책들을 구매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수님들의 논문이나 연구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제 손이 닿는 선 안에서 읽어보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요. 네, 만드는데 유튜브를 만든 컨텐츠를 유튜브로 올리고 나서 깨달은 거는 나한테 익숙했던 게 다른 사람들한테 익숙한 게 아니구나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책 읽고 페이퍼 쓰듯이 컨텐츠 만드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재밌었던 본인에게 좀 그 능력이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보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될 수 있을지 그럼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일일이 그렇죠. 못하는 어떤 걸 누구는 또 더 쉽게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대화를 나누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조금 본인의 캐릭터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기 전에도 이리엘의 리뷰 채널 그 영상을 보기만 해도 좀 이제 그런 게 이 사람은 약간 좀 진지한 사람일 것 같아. 이 사람은 조금 뭐 아무튼 되게 모범생처럼 이렇게 막 그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갑자기 그거를 훅 깨는 게 가끔 보여요. 뭐냐면 무슨 리뷰인지 제가 정확히 너무 영상이 많다 보니까 제목과 저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장면이 있으시죠? 맞아요. 이리엘이 장난을 쳐 영상에서 책 소개를 하다가 두 명이 얘기하는 장면에서 자기가 오른쪽에서 막 얘기하고 갑자기 노란색 긴 머리 여자 가발을 쓰고 왼쪽에서 답변하고 이게 네. 누가 봐도 유머를 자기가 만든 거야 개그를. 네. 근데 이게 저는 그거 처음에 엄청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알던 이리엘과 여기서 여자 가발 쓰고 나와가지고 이 유머 개그 하는 거는 어머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저는 그 정도 샥됐어요. 원래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혹은 남들이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유머러스 하려고 굳이 노력은 하진 않는데 미국에서 그냥 예를 들자면 과학자고 교수인데 코미디언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코미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남들보다 민감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코미디도 엄연한 장르니까요.
그럼 본인이 코미디에 약간 능력이 있다. 뭐 슬랩스틱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어 유희나 음. 좀 이렇게 대화 가운데 이렇게 좀 재밌는 요소를 섞고 싶어하는 그런 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사실 진지한 걸 못 견뎌요. 질문이 감사한 게 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그런 게 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일 저는.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모두가 출발점이 있잖아요. 난 이게 부족하고 난 이걸 발전해야 돼. 다 어떤 감정적으로 좀 슬픈 부분도 있고 거기서 이제 모두가 출발을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제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들이 누군가가 말하는 어떤 웃긴 부분, 우스꽝스러운 부분 아니면 가벼운 부분이었다면 그게 사실은 꼭 쓸모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정의할 때 너는 좀 더 진지해야 돼. 혹시 그런 식으로 제가 제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가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저한테는 코미디인데 이게 내용 자체가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능이 아닌데 그렇지. 사실 예능보다 더 재밌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갖고 있었던 나의 본연의 그런 재밌는 모습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걱정도 사실 했었어요. 근데 너무 다행이다. 그 걱정은 아마도 이리에를 좋아하는 진심으로 저처럼 진심으로 선배로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생이 그런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너무 이렇게 빠져들어서 그 지금 말한 네네네. 자기를 잃고 완전히 이렇게 네.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려하는 이렇게 이리엘의 선배나 혹은 이리엘의 부모님 세대의 이리엘을 보는 사람들이 그 걱정을 딱 해소시켜주게 만들어 본인의 그런 유머 코드가.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 최근에 그 무슨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 NMN. 그래 네. 미안 NMN이라는 그 성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할 때 본인이 뜬금없이 네 이거 MNN즈 아니고요 NMN입니다 이러잖아. 네. 그게 예를 들어 그게 빵 터질 만큼 웃긴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약간 오히려 이런 거 왜 해 하고 이렇게 썰렁한 농담인데 그걸 이리엘이 하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진지함이 있는 이리엘이 그걸 던지니까 그게 재밌는 거야. 네. 똑같은 말도 누가 네. 하면은 이상한 코드인데 이 사람이 했을 때 이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똑같아. 만드는 사람과 똑같이 보는 사람도 처음엔 좋아서 컨텐츠를 보다 보는데 3개, 4개가 계속 진지하면 우리도 그 진지함이 조금 지칠 수가 있거든. 맞아요. 그때 그런 걸 탁 하나 넣어주면 다시 또 확 리프레시 돼가지고 또 5번째 거 재밌게 진지하게 보고 6번째 거 진지하게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코드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종종 넣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유머를 유머로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았어요. 네. 그런 거 보는 게. 그리고 또 NMN이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MNN자 아니고 이러면 딱 이해가지. 그치, 맞아. 나중에 그래서 건강 보조 식품 찾아볼 때도 그래. 맞아. 그거 해보자. MNN 아니고 그렇죠. NMN 그렇죠. 바꾸면 되지. 그때 나왔던 뭐 다 NAD인가 뭔가 이런 다른 여러 네, 가지 NAD. 기억도 안 네, 나. 네, 네, 그좀 네. S2리 어쩌고 좀 네, 기억도 네, 안 나는데 네, 네. NMN은 딱 기억나잖아. 네, 네, 그죠? 네, 네. 아, 본인이 또 그런 것도 누렸구나. 좋죠. 재밌잖아요. 제가 이제 한참 구독자로서 열심히 이리엘을 이제 보고 그러다가 기쁜 소식이 들러왔어. 저처럼 이리엘의 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은 뭐였냐면 이리엘이 책을 낸다는. 아니 이런 사람이 책을 내면 얼마나 하나하나가 반짝반짝반짝한 컨텐츠를 내놓는 사람이 이거를 집대성한 책을 하나 내놓으면 이 책은 얼마나 빛이 날까 기다렸어요. 사전 예약하고 샀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리엘의 컨텐츠가 예전에 거의 책 위주였다면 거의 점점 책보다는 영상 편집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이리엘의 얘기를 듣고 싶은 제 입장이 좀 아쉽게도 이리엘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컨텐츠가 바뀐 거는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다 역시 자신의 플랜 안에 있는 변화인 거예요? 후자에 가깝고요. 변화, 예, 계획되어 있던. 변화에 가깝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 대중 얘기를 할 때마다 유재석님을 제 안에서 자꾸 떠올리는데 그분은 계속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를 항상 최적화하시잖아요. 쉬운 컨텐츠 또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가고 게스트를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 컨텐츠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변화하고 변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갈증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영상에서 제가 원래 했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관점이나 의견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강연에도 있었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좀 언팩이 되지 않을까. 제가 아주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자들을 직접 화상으로 만나서 저자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저자를 컨택해서 만난다라는 거는 일단 그 자체도 대중적이지 않은 일일 뿐더러 그 저자와 그렇게 또 원어로 대화를 해서 진짜 그 사람의 메시지를 내가 책에서 정말 전하고자 했던 얘기를 직접 그 사람의 목소리로 전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콘텐츠였었어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저자랑 이미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찐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는 당신의 생각일 수 있고 이거는 팩트고 이건 당신의 오피니언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화가 이제 1시간에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라이터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케이스란.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정말 존경을 받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책으로 소개되면서 그 책과 관련된 마케팅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제 눈에 보였다는 거는 예. 제가 그걸 보완해서 사회에 다시 줘야 된다는 또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걸 안 하면 결국 병이 돼요. 예. 지식의 병 차라리 모르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무지하는 게 난데. 그래서 참 피곤한 삶을 살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과거에 만났던 저자들이나 혹은 내가 소개했던 영상에 나온 인물들이나 소개했던 책의 내용이나 혹은 그 저자들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만 한 2년 넘었네요. 그렇죠? 네, 네. 20년 3월달쯤 시작했으니까 네. 그렇죠? 딱 만 2년 넘었네. 그 2년 안에 혹시 제일 기억에 나거나 나도 몰랐던 어떤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나와 가장 친구 같은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을 만났다거나 뭐 그런 본인에게 좀 인상적인 사건이나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모든 대화가 땅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자로서 자신을 갈고 닦은 것뿐만 아니라 소통을 하고 강연자로서 무대 위에도 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말을 이렇게 좋게 하지만 그만큼 자괴감이 많이 들었죠. 네. 근데 나는 아직 한참 부족하구나 뭐 그렇죠. 이런 거?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재미없는 얘기.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재미없죠. 맨날 우는 거예요, 집에서. 막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네. 근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뭐 여러 컨텐츠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를 못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하버드 심리학 교수 중에서 스티븐 핑커라는 분이 계시죠. 네, 소크라테스처럼 막 머리 이렇게 하얗고 파마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 심리를 탐구하고 결론을 낸 결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풍요와 번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큰 그림에서.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의 전쟁과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번성할 수밖에 없고 번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낙관론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본인도 낙관론자의 위치에 스스로를 갖다 포지셔닝 하셨죠. 그러면 대중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분을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 푸틴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스티븐 핑커는 낙관론자니까 전쟁 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뭔가 쉽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스티븐 핑커 같은 교수가 낙관론자였기 때문에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전쟁은 안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실실대면서 하나도 진지하지 않은 척을 하면서 괜찮아요. 모든 계산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뉘앙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런 걸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정보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제 채널에서 제발 이렐님 중간에 영어 하는 거 영어 영상 나오는 거 한국어로 좀 바꿔주세요. 뭐 그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영어 표현 쓰는 것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왜 이렇게 영어 하는 척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척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또 아니까. 그럼 본인 이해하고 싶으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그대로 이제 정보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뉘앙스들이 저자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책을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저뿐만이 아니라 왜곡 없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대한민국 또 너무 거창한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게 원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미시적인 거에는 나 자신을 위하는 것부터 크게는 전 인류를 위하는 것까지 사실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맞습니다. 삶이잖아요. 네. 그걸 못할 뿐이지. 누구는 게을러서 누구는 어리석어서 뭐 등등등으로 그렇죠. 그럴 뿐이지 사실 본인이 한 이야기는 전혀 거창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느껴질 뿐인 거지 사실은 일반적인 누구나 다 바람직한 있습니다. 거죠. 바람직한 거. 거고요. 돌아가신 혹은 현재 살아계신 이런 스승님들이라고 칭하는 사람 중에 몇 분 좀 소개시켜 주실 분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좋더라 이렇게. 너무 많죠. 조던 피터슨 들어갈 거 조던 같고. 피터슨도 그렇고 너무 많죠. 이제 뭐 그리스 철학자도 많고, 그리스 철학자. 네,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난 무조건 네. 특정 누구라기보다는 굉장히 많구나. 지금 너무 머릿속에 많아요. 많이 떠오르나 보다. 네,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되게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도 조던 피터슨 좋아하거든요. 네네. 어떤 책 좋아하세요? 그럼 딱딱딱 몇 권 말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 너무 많으면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왜? 그것도 조금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 조던 피터슨 분을 너무 존경하지만 음. 대부분 국내에 계신 조던 피터슨을 좋아하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게 성별이 있어요? 그 일그러진 남성상을 가지신 분들이 조던 피터슨을 통해서 남자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삶의 의미를 많이 찾은 분들도 있는데 그게 막 심오하고 어려워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소스가 핵심이 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혜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돈 많고 성공 많이 했고 글로벌 기업 몇 개 있고 대신 얼굴 잘 안 알려져 있고 머리 하얗고 조용한 성격의 내성적인 회장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으면 그 회장님의 옆에 있다가 불편해서 가시죠. 왜냐하면 누구 회장인지 모르니까. 그 회장님을 알아보는 사람만 자기의 부족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컨텐츠는 지식이죠.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거를 컨텐츠 통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저희끼리 얘기이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말하는 순간 지식이 그래서 되고 저는 어느 순간 결국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레이저 포커스가 돼서 핀포인트 돼서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있긴 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교리라는 것 자체가 마치 정치 색깔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정해서 나는 이 색깔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너무 고인물로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 발전을 저해하고. 너무 모호하게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도 모호하지 않았고 네. 아니야. 하나도 모호하지 않았다고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 미안.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분석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이리에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지혜로 있는 것을 입 밖에 표현하는 순간 그게 누군가에게는 지식으로 주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맞아요. 그쵸. 어떤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혼자서 도저히 그 지혜까지 못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깨달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박아주면 이 사람이 거기서 그걸 흡수해서 더 지혜로워질지 않을지는 얘의 그릇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한층 더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안타깝지만 내가 이 지혜를 지식으로 뱉어버려야 되는 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리엘이 지금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담이 많. 네. 부담이 아니라 네. 본인이 정말 그거를 지금 너무 잘 해주시고 계셔서 네. 네, 이리엘과 정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또 마무리를 항상 아쉬워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저희도 선택된 좋은 사람들만 모시다 보니까 누구를 모셔도 그런데 오늘 특히 또 책 관련된 이야기, 좋은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더 좀 이렇게 빨리 가고 가까운 것 같습니다. 더 솔루션, 제가 이리엘께 여쭤볼 솔루션은 이리엘이 찾은 성공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자유라는 단어로
모든 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금력,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사회적으로는 인지도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의 인생의 측면에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것. 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자유로운 것. 예. 그런데 자유라는 게 저마다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돈 없어도 자유할 수 있어. 그건 그 사람이 말하는 자유지만 그렇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생, 사회, 어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또 덧붙여 얘기하자면 민주주의라는 사회 안에서 내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큰 가르침을 받았던 리더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어느 나라에 강연이 있으면 그거를 미리 잡고 미리 계획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호텔이나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더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비싼 호텔도 3개월, 6개월 전에 예약 전화를 하면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세이브할 수가 있다. 동선도 다 미리 짤 수가 있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 호텔에 강연을 하러 가는 그 과정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또 돈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하면서 그게 부자의 모습이겠죠. 예, 진정한 부를 갖춘 사람. 그 성공을 우리가 거두기까지 필요한 어떤 그 해결책, 솔루션을 혹시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요즘에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온갖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만 보면 찾을 수 있고 또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없어서 그 월 1,000만 원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 원인,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팬이 되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의 심리, 일종의 사생팬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 사생팬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와 그 사람을 비교해서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어. 외모에서 아니면 이 사람이 하는 능력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팬이 되기로 하겠어. 좋은 의미에서의 찐팬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생팬이 되는 이유는 그 선망의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아이돌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네. 거기에 투영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팬 문화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열등의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 비교해서 누군가가 나보다 나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열등감을 느껴서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다던가 자꾸 무시하고 싶다던가 취소하고 싶은 거죠. 캔슬. 얘 별거 아니야. 이렇게 격하시키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사생팬이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게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겠어. 긍정적인 이 사람이 성공하면 막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예.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고자 하고 그것을 나에게 흡수해서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생팬 위치에서 놓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 인간적으로 알게 되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소식을 듣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하게 돼요. 또 그 사람을 좋아했던 그 팬심이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욕, 발전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자극을 받고 누구한테 배우던 상관없이 내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 월 1,000만 원이 목표이지만 내가 이 월 1,000만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자기 성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거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고 이게 모든 그
지식을 섭렵하고 배우고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시각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당장 뭘 시작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애초의 시각, 시작점. 시작점.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만 제가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제 선에서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펙만 쌓게 되면 자기 개발에서 자기가 없는 개발만 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브라보. 자기 개발에서 네. 자기가 빠진 개발만 네. 이루어지는 것. 의미 없는 개발이네요. 그렇죠. 의미 없는 시간 소모고.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사실은 뭐 책 리뷰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더 나은 얘기가 있을까 내심 좀 그런 의문도 있었는데 와 영상으로 못 보는 얘기들을 오늘 또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잘 내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들 정도로 오늘 내용이 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말을 그래서 너무 제가 막 늘어지게 한 게 아닌가 아니 전혀 걱정됩니다. 아니에요. 더 못 들어서 아쉬울 정도로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말로 정말 그 아쉬울 정도로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와서 직접 왔다 갔다 해주시는 이런 성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끝으로 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리엘님 구독자 혹은 구독자가 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또 제가 나눴던 저의 목표와 이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